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2025년 2월 3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노종면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라고 호칭하지만은 의원님으로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종면 의원님이 이제 11시 월요일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네. 11시에 맞춰 가시기 위해서는 좀 일찍 모셔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원 출석률 1위. 예,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돌던데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닌가요?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탑이세요. 예, 네, 1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 출석률은 100%인데 제가 회의 횟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좀 회의가 많은 데가 있고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네. 뭐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다른 야당 의원들도 함께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출석할 의지가 충만한데 네. 회의를 열질 않으니까 네. 횟수면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상임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네. 계시고 또 이진숙 같은 경우도 하루면 될 그 청문회를 3일 네.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하루면 될 청문회는 아니었고요. 예. 하루로 안 됐기 때문에 사흘을 한 겁니다. 예, 사흘? 3일? 예, 하여튼 그렇게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에 연임이 없으신 노종면 의원님께 이렇게 시간을 요청드리는 게 참 죄송한 일인데 이렇게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빨리 내란 상황 수습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 과방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시면서도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회의가 많았던 이유가 운영위를 함께 운영위도 맡고 하시죠. 있어요. 운영위도 꽤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출석 횟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랬구나.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보다 뭐 이렇게 더 성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을 뿐입니다. 네. 그래도 100%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기 추경호 꼴등 아닙니까? 300등. 예. 그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출석이 부진했을까요? 원내대표나 하면서 말이죠.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꼴등이 왜 301등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301등이었죠? 네. 왜 그렇죠? 중간에 조국 대표께서 상실하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301등이구나. 네. 저도 왜 301등이지 하고 한참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새로 또 조국 혁신당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301등이 됐다. 네, 301명이 이제 평가 대상이었던 거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원내대표 때문에 이렇게 원내대표가 돼서 이렇게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치더라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제가 수렴하기는 못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 후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네. 운영위에 늘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게 위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가 운영위에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루 이틀 나왔을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 운영위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뭐 추경호 위원장이었을 텐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 같은 인천 출신이시고, 하여튼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 정치인들을 안다면 꽤 많이 알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한 정치인은 사실 뭐 출마하기 전까지는 없었다고 할 만큼 없어요. 네. 정치인 만나러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노종면 의원님이. 원내 대변인 기회를 주셔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력적인 리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정치 현안을 지금 돌파해 오고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유쾌함을 잃지 않아요. 그런 친화력이 네. 만약에 친화력만 가지고 승부하는 그 윤상현 같은 캐릭터라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안에 있는 그런 뚝심, 강단, 그다음에 지략.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략가라면 믿으시겠어요? 너무 사람이 좋아서 네. 그런 거에 오히려 가리잖아요. 예.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노조 활동하고 나름 뭐 싸움판을 지나오면서 네. 지략가인 척 해왔는데 탁월하십니다. 아, 탁월한 분이다. 아니 그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그 이제 국회가 개원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생일이 있으셨습니까? 노정면 의원님. 제가 잠깐 놓쳤어요. 제가 예. 박찬대 원내대표 생각하느라 네. 질문을 살짝 놓쳤습니다. 작년 6월에 네. 이제 국회가 개원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 22대 국회가요. 그리고 오늘까지 생일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아, 그때 윤상현 의원이 문자 보내던가요? 저한테는 안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네. 윤상현 의원이 심지어 통합진보당 의원한테까지도 생일이면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안 보신 것일 수도 있겠군요. 제가 예. 이렇게 문자를 다 확인하지 못하는 예. 경우가 있어요. 예. 가급적 다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할 수 없이 다 읽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점 찍혀 있는 거는 못 보겠고 다 열어보기에는 좀 힘든 날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친화력으로는 윤상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면 다 형님이고 다 누님이고 똑같은 또 인천이기도 하고 누님이라고도 안 하고 누나라고 한답니다. 누나라고요? 저 윤상현 의원이 네, 좀 더 친화력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이해합니다만 네. 그거 잘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그것만 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박근혜한테도 누나라고 했다는 네. 그런 썰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팩트. 김영선 씨에게도 누나라고 하고 이건 팩트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근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각별히 네. 생각해야 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함부로 누나 하는 거는 지양해야 합니다. 예. 교육을 받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 네. 임명을 보류했던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상도 합니다만 네. 땡이 보류해온 게 아니죠. 거부해온 거죠. 거부했죠. 해야 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에서 임명동에 가결된 게 12월 26일입니다. 네. 오늘로 39일째고 예. 내일이면 40일이에요. 예. 이 위법 상태를 방치해 온 거죠. 이건 보류라는 단어로 미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헌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 최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전망이 무비판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현실이 돼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 안 하는 건 지금까지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네. 헌재가 이 상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또 늦춘다면 네. 하지 않는다면 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법치주의를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치주의를 네. 앞장서서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법 67조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판단은 모든 권력기관에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네. 모든 권력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속이란 말이 뭐죠? 구속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좀 편할 것 같은데 강제한다는 거죠. 예. 의무가 따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대부분 다 이제 위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벌써 또 임명을 지연할 태세입니다. 이거 거부는 할 수 없겠고. 지연을 할 태세인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때 뭔가 좀 최상목에게 한 방이 될 만한
대응수를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끼리 또 의원들 스스로 네. 매우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직을 권한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네. 개인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면 네.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내란 수괴를 이롭게 하는 내란 수괴 대행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에서 나올 것이고 네. 그 답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당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저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 당내에 탄핵이 가져올 그런 예. 정치적인 부담에 대해서 고려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그게 존재하는 것도 팩트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대행이 분명해졌다 이미 네. 그러니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예, 예. 만약에 뭐 탄핵이 아닌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네, 네. 과연 있는가? 예. 이런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빠르게 집약되면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지도부도 이제 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양쪽 다 듣고 의견을 듣고 예. 지금 결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부가 되는 순간 위헌 위법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뭐 여러 군데 뭐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뭐 네. 법무부 의견 듣겠다. 뭐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40억 재판관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네. 할 이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대응수를 지금 갖고 있다. 대응해야죠. 대응. 예.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그 윤석열의 변호인단이나 지금 법원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거 보면서 야, 이 미쳤나? 미친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 파면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헌재와 법원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들까지 그런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만약에 그 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네. 논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면이 아닌 기각 판단이 나오도록 네. 노력을 할 텐데 네.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봐야 안 된다. 이미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예. 그 계엄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국회를 물리력으로 제어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실행을 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그걸 알고 이제는 그 결론이 나오면은 헌재를 휩쓸어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 전광훈. 아니 전광훈 말고. 전한길. 예, 전한길이라는 예, 역사 강사. 네, 강사. 예. 그분이 역사를 강의했다니 참 믿기지가 전공도 않는데. 아니에요. 전공도 아니야. 네. 예, 보니까. 근데 그분 그 부산 집회 발언을 제가 다 들어봤어요. 예. 매우 위험한 분입니다. 왜 본인들한테 극우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극우의 표징들을 정확히 실행하고 있어요.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공격, 혐오를 부추깁니다. 네. 선동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체제,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기본 질서를 부정합니다.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부정하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든 국회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와 그다음에 임명권자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임명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걸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그런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사퇴하거나 기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서 손 떼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게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래요. 네. 이런 사람을 극우라고 안 하면 누굴 극우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 네.
이분 뭐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뭐 충격 안 받을 거라고 봐요. 재력도 있다고 하고 이미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예.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 받아야 돼요. 수사 받아야 한다. 이게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 제정신으로 한 얘기라면 네. 수사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 헌재를 휩쓸어 버린다. 이거는 119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던 전광훈하고 뭐가 다른지 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전광훈도 수사를 받아야 할 테고요. 예, 지금 곧 부른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데 그냥 부르다 마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그 전광훈이나 전환길이나 뭔가로부터 이렇게 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기 어렵고 정광훈 씨야 워낙에 예. 오랫동안 예. 나름대로 이제 극우 세력의 어떤 뭐라고 할까 리더로서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서부지법 폭동이 있던 그날 네.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다. 우리는 9시에 철수했다. 밤 9시에. 전날 8시라고 했어요. 8시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8시에 철수했다. 예.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나? 그 전광훈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다니는데 네. 전광훈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당장 저기에 특임 전도사 2명이 지금 구속된 마당에도 그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발언 때문에 네.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발언 때문에. 네. 정광훈 씨가 밖에서 네. 자신의 측근들, 예. 관계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네. 뒤집게 하거나 또는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빨리 유리시켜야죠.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환되면 체포, 그다음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수사기관 얘기로는 전광훈의 말 중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이 발언에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이요. 예. 모시고 나온다고 하니까 좀 부드러운 얘기 같잖아요. 예. 강제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거는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윤석열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모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핵심은 서울구치소를 예. 물리력으로 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부지법처럼. 네. 그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 대중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광화문 집회에서 무슨 국가 저항위원회인가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통치해야 된다고 예. 그런 진짜 망언을 늘어놓더니 가자 서부지법으로 하고 예. 다 몰고 갔잖아요. 예. 거기에서 또 거리 연설을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예.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 예.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휴, 참 통탄할 일은 2019년에도 비슷한 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도세자를 집어넣은 그 뒤주에 넣어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박근혜하고 맞교환해야 한다. 이런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상식을 가진 분들은 미친 소리라고 하잖아요. 예. 헛소리도 좀 약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논쟁의 대상으로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의 발언, 정광훈의 영향력은 네. 현실을 바꾸는 정도에 이르러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네. 서부지법 폭동을 본 이상은 네. 정광훈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네.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2019년에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우리 노종면 의원님 말씀처럼 아이고 저 인간 말에 뭐 이렇게 그 신경을 쓰느냐. 예. 헛소리 아니냐. 다들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무시했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은 격리시켜주면 되고 무시하면 된다고 저도 믿는 편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김문수 씨가 찾아가서 네. 오세훈 시장이 찾아가서 윤상현 씨가 찾아가서 원희룡 씨가 찾아가서 거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홍준표도 갔어요. 홍준표. 네, 홍준표 시장 간 영상 있나요? 있어요.
그것도 좀 자주 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갔어요. 그래도 네. 나중에 그 전광훈을 씹어가지고 전광훈이 대노했어요. 당신 내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전광훈 집회 간 사람 중엔 또 저 사람도 있죠. 붕짜자 붕짜. 신원식도 갔어요. 네. 아이고 정말. 이번 부산역 집회가 세이브 코리아? 예. 그건 또 달라요. 거기가 세계로 교회 등이 주최하는 네. 부산 세계로 교회 소년보라고 네. 사실 저 몇 달 전만 해도 전광훈하고 뭐 아삼육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의 동지적 관계였는데 그 작년 10월 27일 집회 때 네. 그때 개신교인들이 서울 도심에 대거 모인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 사실상 소년보인데 그때 전광훈 찾아가서 당신들도 좀 사람 동원해가지고 가득 차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이 전광훈이 싫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축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예배가 진행 중인데 탁 잘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집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도심에서. 그래서 거기에 빡쳐가지고 둘이 원수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소년보가 전광훈한테 야이 개 땡땡아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낸 것을 신혜식 씨가 또 그걸 들춰냈고요. 제가 최근에 신림동 그쪽을 네. 지나오다가 거기 네. 왕모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소년보 목사라고 해야 하나요? 목사로 예. 공식 목사는 맞아요. 예, 목사 네, 맞아요. 소년보 목사의 사진과 예. 그 이름이 담겨 있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 그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왕땡교회, 땡성교회. 네. 예, 그저 길자연 목사가 거기 이제 아마 대빵인데요. 그 아들이 지금 세습해가지고 담임 목사인데 네. 그 대표적인 우파 교회죠. 예, 우파 교회고 한동안 전광훈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 그 소년보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네. 그럼 또 전광훈이 가만 안 둘 텐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극우교회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성교회도 여기도 요즘 또 한 몫을 하고 있군요. 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전광훈 그 자체보다는 전광훈 등이 뿜어내는 이런 가짜 뉴스, 선동 여기에 휘말리는 대중들이 상당하다는 점이죠. 특히 민주당도 극우 유튜브 가짜 뉴스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우리 언론계에 계셨던 노종면 의원께서는 뭐 해법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일단은 그 지금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작동시켜서 네. 지금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해 보여요. 네. 뭐 제도 무슨 제도를 만들자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네. 지금 당장 막 그 유튜브에서 네. 뭐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다니고 네. 거기에 뭐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또 그 구독자들을 계속 자기 채널에 머물게 하기 위한 네. 어떤 생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누구도 이거를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이제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그 형사 고발이 돼야 되고, 네. 이 부분들은 뭐 이게 무슨 검열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럼요.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예.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들은 유튜브 내부 정책으로도 폐쇄하고 수익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구글 측에 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제보가 되면 사람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신고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국민의힘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카톡 검열한다고 막 민주당 뭐라고 하더니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먼저 했고 더 왕성하게 했고 왕성하게. 소위 예. 말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예. 정치 용어로서는 매우 오염돼 있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통칭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 허위 조작 정보 특히나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것들은 네.
진짜 결연한 의지로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안들을 남김없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게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뭐 해서 본보기. 예, 손님들 많이 끌었는데 네. 이거 수익 다 뺏겼어. 네. 내 채널 폐쇄됐어. 이 사례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잦아들 수밖에 없다. 민주파출소가 지금 반응이 굉장히 높아요. 네. 들어오는 제보들을 네. 다 우리가 수용하기가 다 분석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민주파출소. 뭐 김의원 의원님 예. 또 우리 전용기 의원님 등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다른 당직자들도 같이 하고 있고. 예. 근데 거기서 문제라고 판단되는 그런 콘텐츠들, 게시물들을 신고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후에 네.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들 모니터링을 계속 하거든요. 예. 네이버 댓글도 네. 나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의 그 수위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고, 물론 여전히 위험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다 전광훈 같거든요. 뭐 제재가 들어오고 뭐 감시가 들어가면은 쫄아요 또. 네. 쫄기 때문에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겠다. 또 그리고 구글도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 창작자들에게 이렇게 팩트 체크 요구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처벌 가능성을 자꾸 가중시키고 그러면은 이 창작 열기를 떨어뜨려서 콘텐츠에 올라오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구글도 좀 각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일반 유튜브 이용자들이 네. 그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신고 보이는 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네. 구글 측에. 네.